오늘 그 모처럼 환한 늦가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많은 분들을 격렬하게 환영하고 싶은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환영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I am special. 아유, 잘하시네. 한 번 더 I am special. 자, 그 손을 그대로 옆에 계신 분에게 You are special. 예,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답고 예쁜가요? 잘생기셨나요? 네, 아름답고 멋진 그와 그녀들에게 환호성과 박수!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 혁신센터장인 정은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환영합니다. 네. 제2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경남대학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행사는 GN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과 그리고 K롤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 크고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야 되지만 상황에 여의치 않아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소수로 모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제2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 활동 주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중요 발제자님과 또 5분의 토론자님들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행사 자리에 오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깐 일어나서 목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연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동남권 실험실 창업혁신단의 노선여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희진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문경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양산 YWCA 박경화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온랩 코디네이터 서정조님 오셨습니다. 네.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단 윤난시 당단님 오셨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학교와 그리고 이 행사 주최 주관기관을 대표해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님이신 우리 강재관 부총장님 오셔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마이크입니다. 네, 여기. 네,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학교 산학부총장을 맡고 있는 기계공학과 강재관 교수입니다. 제가 이 산학부총장 하다 보니까 여러 행사에 인사말 그걸 받고 오늘 또 4시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해야 되고 지난 화요일은 또 기업체 100여 명 모여 있는 데서 또 인사말을 하라고 하고 보통 하면 이제 주최 측에서 인사말도 써주고 하는데 저는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면할까 생각을 하니까 행설수설 다시는 부르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인사말을 한번 하면은 안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 30분 동안 행설수설 하면은 이제 아마 제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이 제목이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젠더를 제가 찾아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1928년생 지금 94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다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저기 지리산 밑에 그 하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산청에서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때 이제 그 빨치산 6.25 때 그죠? 빨치산들이 진짜 이렇게 좌우익 그게
한참일 때 거기서 실제로 그걸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과 함께 마산에 오셔가지고 또 3.15 때 우리 아시는 분도 있지만 3.15 그거 났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집에서 불과 한 50m에서 그때 우리 집에 와 있던 우리 사촌 형님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가 막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 그것도 그런 민주화 과정도 또 몸소 겪으시고 또 이제 창원에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산업화 과정도 겪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가 계신데 어머니가 연세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90몇 세. 뭐 애들 잘 있냐, 건강하냐. 그래서 어머니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시절에 우리 어머님은 내가 보면 좀 똑똑하신데 초등학교밖에 안 보내시고 평생 남편 받들고 자식 그거 하는 거 이렇게 훈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편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바로 위에 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수부터 52년생, 57년생까지 누님들이 있는데 다 그 옛날에 이화여대도 나오고 또 큰 누님은 선생님도 하셨는데 시집과 함께 다 그만두고 그냥 다 가정 주부로서 지금 이제 퇴직한 남편과 자식 함께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하셨던 그런 또 삶을 보게 되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여성들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저희 때하고 다르게 저희 우리 학생들 또 요즘에 여성들의 역할들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여성들이 사회 이게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와서 이제 생기는 어떤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저는 전공은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저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하는데 암 환자 뭐였죠? 생존 리빙랩 그 단어 생소하지만 들어보니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또 어떤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또 그런 거를 잘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또 저는 늘 지역을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해서 되고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좋은 환경에서 상당히 좋죠, 그죠? 우리가 다 우리 링크 하시는 교수님들이 밤새서 보고서 써가지고 예산 따서 만들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이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더 우리 수도권보다 더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고 또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총장님께서 한 번의 인사 말씀으로 다시는 부를 일이 없게 하자 하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네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것에 여성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인사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귀한 발표자를 앞으로 모시겠는데요. 예,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 리빙랩 활동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님을 모시겠는데요. 리빙랩은 저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는 언니 같은 큰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거 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경남대에서 2017년도 12월에 제가 왔거든요. 잊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 12월 27일에 와가지고 제가 강재관 선생님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경남대와 마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과 젠더로 이제 한 차원 나갈 텐데요. 몇 번이나 생각하지만 저는 큰언니 역할이 아닙니다. 저 삶이 깍두기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덧 이렇게 언니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 항상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왜 항상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왜 시작하니? 여기 계시지만 송희진 박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리빙랩은 신기하다. 여성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여성들이 성과를 낸다. 그리고 리빙랩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돌파구를 연 것이 다 여자들이다. 언니들이다. 리빙랩은 언니들의 작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1회 때 시작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멋진 여성이 많을까? 그리고 리빙랩을 할 때 왜 여성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할까? 그리고 여성들이 왜 성과를 낼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젠더 혁신이나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갖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 문제 해결이나 지역 혁신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활동상에 어려움은 없는가. 항상 우리 정은희 교수님께서 리빙랩은 눈물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나 연구 역량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없을까, 그리고 차세대 주자와의 어찌 보면 교류나 협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리빙랩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리빙랩 활동하는 주자가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못 오고요. 자, 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항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도시죠. 그리고 포항 공대의 도시입니다. 남성 중심의 철저한 남성 중심인데요. 저희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쭉 하면서 리빙랩 활동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놀렸습니다.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부터 성 박사님이랑 같이 만들어 가려고요. 자, 그러면서 저하고 리빙랩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포항을 내려간다 할 때 우리 송희지 박사님도 계시지만 벌벌벌 떨었어요.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런 부분, 그리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시련을 겪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김은영 박사님하고 저하고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2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도 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포항에서 리빙랩이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찌 보면 지역 속으로 침투하는 곳의 역할을 김은영 박사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부와의 네트워크, 송희지 박사님과 저하고 가가지고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금은 포항이 리빙랩의 대표 지역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적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포항에서는 어느 정도 여자가 활동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막는 거예요. 제가 좀 발표를 좀 해달라, 아니면 여러 군데 모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달라고 하면서 좀 더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왜 너가 가? 그러면서 지금 외부 활동이 거의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한쪽으로는 리빙랩이 그동안 했던 포항시의 어떤 사업에 그냥 붙이는 거로 그냥 뭐 기존 사업하고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지금 리빙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노성여 선생님이 있는 곳이죠. 부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성여 선생님도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의 사회죠. 그리고 정부의 힘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항상 하는 부분이 청청시야에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리빙랩 그거 새로운 과제 따오는 거지 뭐. 과제 따오고 나면은 그거 기존 사업하고 똑같네. 그리고 리빙랩 야부리 좀 찍읍시다. 그러면은 그거 뭐 리빙랩 했던 사람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봐. 항상 노성여 선생님이 좌절을 하는 이 많은 얘기들은 같이 겪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과제 딸 때에 뭐 하나 대꼬로 들어가는 개념. 스마트 시티의 리빙랩.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현장 주체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노성여 선생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뭐 리빙랩만 제가 늘 여쭤보면 리빙랩 왜 합니까? 저는 리빙랩이 가슴 뛰어 그리고 리빙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늘 저한테 그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노성여 선생님 대학을 통해 가지고 창업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연계를 묶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관이 외국하고 인노래도 같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낮아빠졌습니다. 우리 리빙랩 안 합니다. 우리 리빙랩 하려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노성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회다. 노성여 선생님이 아무도 안 한다 할 때 노성여 선생님이 이제는 중심이 돼서 해도 된다. It's time to 유학. 말이 안 되네요. 영어로 한번 하려 했더니 미안합니다. 예, 지금 그 스마트 시티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리빙랩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막상 그것이 뜨거운 리빙랩이냐라고 했대. 그게 아닌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원주입니다. 지금 제가 리빙랩 네트워크를 할 때 제 1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2회는 지금 마산에서 하고 있고요. 3회는 원주에서 하는데 원주의 김영미 교수님께서 자고 앉아 그 다음 3차를 준비하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님, 우리 원주의 여성분들이 리빙랩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다른 쪽하고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뭘 해볼 그런 확장을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거고요. 두 번째가 거기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풀뿌리 활동들이 되어 있지만 그게 또 다른 경직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태주의를 가 있고 조금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배신자 이런 부분입니다. 변화를 참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주에 있는 언니들이 10대 있고 20대가 있고 하지만 원주에 있는 남성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나온답니다. 근데 원주의 20대, 30대 여성들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조사 결과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3회차는 원주다. 원주에서 여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한 부분. 특히 이쪽에는요. 여성들이 또 다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 활발한 부분들을 한번 묶어보자 하는 거고요. 여성들이 활동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는 과학 사회혁신 쪽으로 한 축으로 왔다면 과학기술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문성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은가 원주쯤 된다면 특히 제가 자연쿱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아이쿱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때 120명이 여성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별로 다 아이쿱 지부장하고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발표를 하면서 아이쿱이 지금까지 너무나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한 번 더 도약을 한다면 또 다른 상상과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다. 그 여성분들을 봤는데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전국에 다 했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쿠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결합이 된다면 아이쿠비는 또 다른 도약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리빙랩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음에 원주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느낌이 들고요. 자, 요건 대전입니다. 대전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제가 목표가 뭐냐면 대전에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손을 놨습니다. 대전도 만만치 않구나. 너무나도 점잖고 좋은데 각계 약진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대전이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열어보면 그게 여성분들이 진짜 학구열도 뛰어나고요. 사람들도 보통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빙랩이든 사회문제 해결이든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기획한 곳이 대전입니다. 열심히 기획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실행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저는 꿈이 뭐냐면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대전을 리빙랩의 1번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도 상심해가지고 병에 들어누우니까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대전은요, 박사님 말한 대로 첫 번째로 절대 못합니다. 다 하고 나면 대전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은요, 끝까지 갑니다. 남들이 다 손을 놓을 때 갑니다. 우리는 그 야구의 응원도 그렇습니다. 다 9회 말 다 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퍼지는 데가 유일하게 대전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첫 번째로 절대 대전을 공연을 안 한대요. 좌절을 한답니다. 일본처럼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꾸준히 부른 데가 대전이랍니다. 대전은 어찌 보면 약간은, 저도 항상 대전을 보면서 가장 먼저 경상도 여자가 나가 떨어지는 곳이 대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만치 않는 곳.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대나 한밭대나 충남대, 최근에 이렇게 더디 가는 대학들이 리빙랩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전이 노잼 도시거든요. 재미가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잼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각각의 별개로 있는 부분을 묶어 나가겠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단녀들 아니고 경단녀나 주부들이 리빙랩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묶어지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이나 퍼실리테이터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분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을 바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사님, 자기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반응이 없대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뜨거운데 최근에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떻든 대전은 굉장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많이 돼 있는데 만만치 않은 곳인데 여기가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내부가 응징력이 좀 부족한 게 저건데요. 최근에 이 대전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모두 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전도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요. 내년 한 3월쯤에 아마 이것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마산에 2회를 열었는지 윤 단장님은 궁금하시죠? 저는 이 마산을 그냥 또 다른 경상도의 한 도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그 서정주 선생님도 와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뜨거운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강재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여성들을 응원해주고 묵묵히 밀어주는, 저는 우리 강재관 선생님 역할을 너무나도 응원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마산에 와가지고 여기 계시는 부총장님하고 저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분도 여성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성분하고 시끄럽게 고기를 먹었는데 저분은 조용히 고기만 구워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차 태워주시고,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부산도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포항도 그렇지만 뭔가 여성들이 잘나는 걸 못 봐요. 잘났어? 그럼 그 사람을 내려누르거나, 그리고 그 지휘는 내가 위치야, 내가 센터장이야.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노성님도 알다시피 부산은 특히나 빨간 펜 아저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빙랩은 머리로 하는 거. 이거 리빙랩이 아니네. 책상머리에서 리빙랩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사는 남성들은 잘 보기 어렵지만 항상 남성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봐 줍니다. 항상 정은희 선생님 옆에 정은희 선생님 왔네 그러면 그 뒤에 남성분들이 2분 서 계시거나 3분 서 계시거나 묵묵히 지켜봐 주는 남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공기처럼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요. 이런 지역 정말 귀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진짜. 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데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오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리빙랩을 하면서도 다음은 어디에 줘야지라고 할 때 항상 마산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동수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리빙랩 네트워크를 할 때, 포럼을 할 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갔었어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리빙랩은 스토리이고 일종의 소셜 무브먼트거든요.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힘이 마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마산이 또 다른 변화를 꿈꿔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남 리빙랩 1.0이 있었다면 2.0으로 만들어가라. 그거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R&D가 붙던 아니면 사회혁신 내에서도 또 다른 스토리를 붙어나가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포항에서는 포항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을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R&D 기관 이런 부분을 묶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여기 봤더니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여기 교수님들이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이나 원주 최근에 이분들이 아까 여성분들이 외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왜? 내부의 남성분들이든 아니면 이런 끈적함을 그리고 서먹서먹함을 외부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풀어주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도시 문제 해결 관련된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리빙랩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건 지자체 사업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교수님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R&D 했던 분들이 사회혁신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협동조합 하셨던 분들이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선생님 지역혁신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계시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랑 같이 만나면서 최근에 뭔가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움직여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교과목 그리고 리빙랩 해커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은 리빙랩 주체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자체의 많은 사업, 쓰레기 문제나 도시재생 문제나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 당사자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모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리빙랩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활동할 팀을 만들어 나갔고 솔직 챌린지를 해가지고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여성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이 뭐냐? 아, 어려움 많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나 행정이나 굉장히 남성 중심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바뀌지 않으면 참 그 다음들이 성과를 내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단계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가주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리빙랩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가 리빙랩 활동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인 성과 중심의 부분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리고 3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계약하고 얼마 안 되면 바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나는 정말 뜨거운 거로 사회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리빙랩 활동일까?
원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리빙랩에 대한 이해보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공무원이 이해를 못하고, 공무원은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발 현장에 있는 분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 교수님이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협력을 참 안 해봤어요. 각자 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리빙랩을 해봤던 사람은 그 속에 우리 정은희 교수님이든 약간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저분 정상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 각자 도생하고 갑질야진할 때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왜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그 저 목사님을 왜 저렇게 따를까 할 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딱 얘기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땀을 흘려야 되고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지역이 되는 곳은 누구 몇 명이든 뭐든 리더십이 하기 위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내 문제 풀고 했지 누구하고 소통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리빙랩은 기본이거든요. 리빙랩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이 문제도,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 이 문제도 3시간이든 5시간이든 한 번 마음껏 얘기하고 나면 철천지 왼수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풀려가는 모습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는 분들은 리빙랩은 기적입니다라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리빙랩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빙랩의 마인드로 그 양반은 그 현장을 풀겠다고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별게 아닌 문제가 그 양쪽 그 쪽이 몇십 년간 말을 못하게 만들 그런 거였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들의 참여나 권한 부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대 필요성을 알고 있느냐. 일부의 경우는 한 번 경험했던 사람은 외부 협력가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해봤던 사람, 이걸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몇 명 안 된 사람은 리빙랩은 내 거야. 내가 시작했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공유를 안 해요. 아, 그럴 때는 정말 저는 답답한데 왜 저러실까? 자, 이런 부분이 일부 지역도 보이고 있고요.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계를 경험한 교회는 더욱 확장되기를 굉장히 고대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지역 내에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경남대가 있다면 R&D하고 B-R&D의 만남,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있는 주체들하고의 결합, 그리고 내가 이거를 현장에 있으면 정부와하고의 결합, 지자체하고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자, 최근에는 그 돌봄 케어나 환경 분야에서 일부 분야이기는 하지만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랩 야부리를 했던 몇몇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 내에서 서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단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역량의 필요성. 최근에 이 교육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나주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갔어요. 근데 27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25명이 80시간을 갖다가 교육받아가지고 어제 수요를 받는 거였어요. 퍼실리테이터 그 수요를. 그런데 그 교육을 맡았던 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모든 분들이 현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80시간을 갖다가 교육을 받지? 9월 달부터 교육을 했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리빙랩이 뭘까, 퍼실리테이터가 뭘까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25명을 받으면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그 리빙랩 하고 있는데 ICT 분야에서 리빙랩 하고 있는데 박사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리빙랩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기술적으로 가 있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을 너무 좁혀버립니다. 이거는 리빙랩 박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건데. 자, 그러면서 최근에 대전, 그 다음에 그 나주 이런 쪽에서 그 지자체 사업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하면서 여기 있는 주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자,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당신들 성향에 맞게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무원 교육에도 리빙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급, 7급, 그다음에 고위단 다 교육에 리빙랩에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공무원들이 리빙랩 교육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리빙랩 교육하면은 해외에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수가 없으면 안 할 것 같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거 아니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최근에는 일회성을 넘어서 어찌 보면 다각화되어 있고 심화된 교육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차세대 주자와의 그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요. 그 대학 교과목이나 해커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리빙랩 야부리 주자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에 대학생 그 해커톤 대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특강을 하면서 여기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리빙랩 야부리 주자로 모시겠다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거의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장기 전망에 따라서 근데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이 리빙랩 코디네이터나 퍼시터의 교육을 얘기했더니 누구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지급이 맞나요? 폐해가 되나요? 장기적으로 이걸 새로운 뭔가가 되나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최근에 이 부분 보시면 대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 고대입니다. 고대의 해커톤 대회. 안암동은 제가 고대를 나왔지만 절대 안암동하고 대학이 교류가 없었거든요. 안암동하고 얽히면 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안암동하고 얽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쪽으로 되고 있고, 요거 아까 방금 했던 게 요겁니다. 대전에서 아산하고 묶었더라고요. 묶으면서 해커톤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자, 정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리빙랩과 젠더를 얘기하지만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늘릴 건지 아니면 뭐 여성들이 뭘 할 것인지 이거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돌봄이든 뭐 환경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제도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바뀌어 가야 돼요. 지금 원사이드를 하나 꼭 집어서 고쳐도 언제든지 그거는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걸 움직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체들이 얽힐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늘 만난 이 자리는 이 문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협의체 구조의 느낌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스케일을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오모타의 정책 전환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동안 했던 복지나 교육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원사이드로 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탑다운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성을 얘기하고 젠더를 얘기하지만 젠더는 이 중에서도 요만큼이에요. 점도 존재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확대가 될 그것도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는 한계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을 슬켜낼 수 있는 서로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을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삶의 질, 여성들의 뭘 얘기하지만 이건 R&D와 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산업이랑 엮여져야 되고 그리고 돌봄 문제랑 엮여져야 되고 노동 문제랑 엮여져야 되고 다양한 부분하고 엮여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협력이든 혁신이든 이런 부분이 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는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도 제도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묶어나가는 시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필요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하나가 카톡에 방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협력의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학인 R&D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문사회 간에 묶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리빙랩 네트워크가 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포럼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엮어지고 내부 내에서도 해야 되고 외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성의 역량, 리더십을 이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을 딱 끝마치고 나면 당신이 코디네이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입장을 엮어야 되는데 이쪽 입장을 엮어 나갈 때 나만의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퍼실리테이터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조정해주는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여성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요구하는 부분이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고 역량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린다. 엊그제 제가 어제 나주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이게 딜이 안 된다. 내 얘기를 듣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그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주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저는 마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이런 안목지나 형식지 이런 부분들을 엮어낼 수 있는 이런 그 학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하면서 몇 분의 발표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젠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젠더로 들어가는 순간은 폭망합니다. 여성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 다이렉트로 그 문제를 풀겠다가 들어가면 기존 부분하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회 전략.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스리 쿠션으로 흔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 여성 활동했던 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셔요. 리빙랩은 이 부분을 비켜나가면서 전체를 흔들어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왜? 리빙랩 자체가 협력의 모델이니까 남성과 여성이 협력되지 않으면 안 되고 민산 학연 간이 협력되지 않으면 안 되고 협력의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동안 딱 막혀 있었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 저는 이런 우회 전략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형평성이나 이런 개념들하고 서로 엮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젠더를 얘기하더라도 이 큰 개념 속에 엮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 개념 안에 17개의 목표 안에 젠더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지속 가능성만 추구를 해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얘기들이 다 풀려져 간다고요. 이런 부분하고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스토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부분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 돼가지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은희 교수님이든 우리 여기 제시든 여기 서정조 선생님이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성공 전략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공 이야기를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에게 리빙랩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다른 모델이구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도나 인프라 부분이 필요하죠. 유엔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는 그냥 외국에서는 그걸 두고 지금 정책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는 목표일 뿐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실질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법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공공 부분의 사회적 가치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성성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정하고 실질화하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그린 뉴딜이나 이런 사업에 아까 사회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가 들어와주면 당연히 여성적인 이런 부분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기존 가치하고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 새로운 가치하고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 스토리랑 어떻게 묶어 나갈 것인지 또 한쪽으로는 기존 큰 정부 사업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얘기들은 요 하나의 점으로만 얘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점과 점을 연결시켜 나가고 또 다른 하나의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권하고도 결합시켜 나가고 기존 제도권을 흔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 또 하나가 이제는 이례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 플랫폼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 노성현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한번 신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이 젠더 부분도 그러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젠더에 머물지 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뭐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 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으로서의 얘기, 그리고 다음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 리빙랩을 뭐로 볼 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이 잠깐만요. 제가 네. 네, 여성들이 리빙랩 활동의 또 주체로 또 협력 파트너로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과 스토리를 같이 발굴하고 공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요. 우리가 그런 또 장이 이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제가 경남 마산 지역에서의 여성 리빙랩 활동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대학교 리빙랩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전화도 주시고요. 오늘 오전에도 또 한기대에서 잠깐 와서 같이 경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교과목과 그리고 리빙랩 활동에 대해서 잠깐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는데요. 경남대학교에 또 리빙랩의 프로젝트에 또 네이밍이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청바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삼행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청, 바, 지. 네,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청년들은 과연 대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도 교수입니다만 교수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은 바뀌지 않고요. 그 교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주체로서 그 청년은 바로 교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과 또 그런 티칭 카페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년의 대상은 그야말로 우리 청춘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또 어떻게 혁신가로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지점의 청년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을 저희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와 그리고 대학생들과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만나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행복해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청바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 프로젝트를 경남대학교에서 하면서 주로 책임 교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여성이고요. 또 나중에 제가 소개드릴 교수님들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실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여성 책임 교수님들이 오늘 또 같이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리고 그것을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노래를 부르는데 하도 많이 불러서 요즘은 이제 조금 스킵하고 있어요. 오동동 예,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중에 2부에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동 타령 잘 아실 텐데요. 이 오동동 타령은 1954년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로 등장하면서 1970년대 리메이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수하면 여수 무슨 바다? 밤바다. 예, 여수 밤바다. 지역의 명칭과 지역의 특성을 브랜드화해서 노래를 만들었더니 그 노래가 한 가수의 연금이 될 정도로 지금은 여수연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전 국민의 정서 속에 여수하면 밤바다를 보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했던 하나의 노래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동동 타령,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경남대학에 있는 마산에 있는 오동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동동에 와서 또 술 한잔 걸치면서 여흥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밤바다를 즐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이 마산시였는데요. 마산시 바로 옆에 이제 창원시가 들어서면서 마산에 있는 많은 젊은 인력들이 창원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고 또 많은
그 중국이나 혹은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젊은 인력들이 이제 유출되고 또는 또 여기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그쪽으로 또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산 원도심 살리기 활동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핵심적인 다시 도시재생의 화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남대학교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을까? 또한 지역의 80%의 학생들이 경남대학교에 입학생이 되고 경남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약 80%가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대학이 돼야 되는 그 이유 앞에서 과연 교수들의 수업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관심과 역량을 지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펼쳐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리빙랩 방식으로 교수님들을 격려하고 또 교수님들의 역량을 함께 키우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교내의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그런 그야말로 지역 혁신 인재, 지역사회 혁신가로 한번 양성을 해보자 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뭐 PBL도 있고 디자인 띵킹도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정말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과 당사자와 그리고 전문성이 함께 만나서 지속 가능하게 또 행복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서 이 방식이 정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합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시작할 때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성지은 박사님을 모시고 눈물의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이러한 리빙랩의 방식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구성원들이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이제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좀 이해가 쉬울까? 이걸 고민하다가 리빙랩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당사자가 함께 모이는 함께 전략 상생과 협업의 리빙랩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역 주민도 주체가 되고 사용자와 대학과 연구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게 전략. 그러면 그런 다양한 지역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유사형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폭넓게 조사해보는 넓게 전략. 이게 2단계로 저희는 상정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양한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거나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또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할 때 다양한 그 핵심적인 요소와 영역들을 크로스하고 매칭해서 실제 깊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을 1순위, 2순위 정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는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 사업비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또는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사업이 지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뭔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어떠십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교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 다음 학기가 되면 의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사실은 다른 어떤 수익 사업이나 혹은 나의 연구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수님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시작했으나 이것이 정말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싶지만 사실은 별로 의지가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깊게 한번 해결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올해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지속성 확보를 가능한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면 아까 이 조직이 아까 박사님 앞에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부 모임으로 연결된다든지, 연구회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끼리 만드는 뭔가 실제 랩실, 현장의 랩실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 지속 가능하겠다. 그 다음 후속 연계 활동이나 또 추가 사업을 마련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고민하면서
이걸 예쁘게 이름을 지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영어도 만들어보고 막 하다가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만든 게 함께 넓게 깊게 오래 전략입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리빙랩, 여기 S는 서스테이너블 리빙랩이라고 해서 저희끼리 EOK 리빙랩 모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저희 사례들은 최소 1년에서부터 올해까지 하면 3년 정도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재개발 지역인 교방동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학생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도 여학생이네요. 어진아, 손 한번 들어줄래? 예. 2018년도에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아까 우리 청바지 프로젝트의 교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점점 도시가 노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주택들은 무너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교방동에 약 800에서 900명의 주민들이 죄송합니다만 이주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잘 지내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생기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역이 점차로 넓어지면서 교방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에 정말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장님도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주민도 마음이 아프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는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학교로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학생들을 모으고 교수님들을 함께 만들어서 팀을 짠 다음에 이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이 지속 가능한 교방동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지역 주민과 기업과 대학생과 시민단체와 그리고 주민센터와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틀간의 총 6시간의 워크숍을 주민 워크숍을 합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가 뭘까 하고 넓게 파악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 순위 1, 2, 3, 4, 10위까지 정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해 주세요가 1번 아젠다였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마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기 굿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되는 동안 안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리빙랩 팀을 만들고 그때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6개월 이상 이 프로젝트를 2018년도에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여기 앞에 서 있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친구가 아까 한어진 학생입니다.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대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학생들은 학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수업을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함께 우리가 올해 전략의 하나로서 마을 주민들을 해설사로 양성을 하자. 그래서 같이 해설사 양성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을 하고 난 다음에요. 2019년도에는 실제 교육받은 주민들이 청소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소중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을 교육을 할 수 있다니, 내가 한 번도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20분이나 내가 서서 마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시작은 시민성과 전문성이 만나서 전문성들이 조금 더 어쩌면 더 넓은 범위에서 도와줬다면 이제는 해가 지나니까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올해는 교방동과 그 아래쪽에 있는 노산동이 합쳐졌습니다. 행정동으로. 그래서 통합 대동제가 된 올해 5년을 맞았습니다. 이 교방동이. 그랬더니 이분들 안에 이제 통합됐으니까 더 이런 필요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어제 드디어 제 세 번째 3차년도 마을 워크숍을 어제 하고 왔고, 그러면 이제는 새로워진 두 개의 동이 합쳐져서 새로운 교방동이 된 그 마을의 마을 굿즈는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어제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마산 교방동에 대한 질의, 그리고 아까 함께 전략에서 함께 모이셨던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역 문제를 넓게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우리 문제를 그럼 어떻게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게 아까 1차년도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2차년도에 실제 이분들이 그 해설사분들입니다. 옷을 맞춰 입고 실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굿즈도 함께 만들어서 이 마을 굿즈를 가지고 실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마을에서 꼭 이해해야 될 그런 지역의 명소들과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올해 전략 중에 아까 하나로서 실제 이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정말 그 심화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실제 교육하는 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들 앉혀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떨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막 떨면서 교육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조금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 연합뉴스에서 실제 촬영을 와서 교육하고 있는 모습과 또 마을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또 뉴스로 내보내주기도 하셨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리빙랩 과정을 해보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내 마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전문성들의 도움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모이면 못할 게 없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막 대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했던 과정을 좀 홍보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더니 2018년도에 최우수상 1등이 최우수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자랑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작년에는 2019년도에 창원시에서 하는 대회 나가서 또 1등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네. 굉장히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산업디자인과의 이영미 교수님도 저기 뒤에 와서 계신데 교수님, 네, 네, 여성분이시네요. 네, 자, 이 마을은 아까 제가 교방동과 노산동이 합쳐졌다고 했는데 혹시 아까 좀 센스 있으신 분들, 노산동이죠. 저희가 통합지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저게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이야기인데요. 노산동에서도 사실은 오래되고 낡은 동네고 이 골목이 너무 좁고 그 옆에 벽화 그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지나가다가 벽을 툭 치면 그 벽화가 싹 이렇게 흐트러 내리는 떨어져 내리는 그럴 정도의 벽이 아주 낡았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야, 이거 태풍 불면 벽 안 무너질까? 이럴 정도의 위험한 벽들과 골목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밝고 좀 쾌적하고 주민들이 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까? 이거 고민하시다가 또 이제 경남대학교 청바지 콜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그 팀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우리 이영미 교수님께 요청을 드릴 때는 교수님 그냥 벽화 보수 작업이에요. 그냥 간단할 거예요. 하고 사실은 꼬실라제이션 전문 용어 꼬실라제이션을 해가지고 교수님과 학생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 학생들과 교수님이 이러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재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아까 보수 작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보수가 아니라 교수님 아예 모든 벽을 긁어내고 또 때로는 좀 위험한 벽들은 정말 다시 그걸 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같이 한숨을 쉬면서 교수님 그런데요 그 마을 주민들 아까 눈빛 보셨죠? 엄청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모습으로 이 마을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그 눈빛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다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 약하신 우리 이영미 교수님 그 다음날 당장 전화 와서 해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 이제 그 산업디자인과의 학생들이 근데 또 신기한 거 그 학생들도 다 그 핵심 리더 멤버들이 다 여학생들이시고 또 우리 교수님도 여성분이시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리더들 안에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공감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간절함에 그 동조하는 능력 그리고 그분들의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이제 통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벽이 이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원래 벽화였는데 이게 지금 다 떨어진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보이시죠? 여기 툭 건들면 수룩 다 벽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이거 가능할까?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모델 똑같습니다. 함께 해야 되니까요. 절대 저희는 경남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돈도 댈게요. 저희가 학생들 댈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보고서에 한 줄을 쓸 수 있겠죠. 사진 한 장을 쓸 수 있겠으나 그걸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또 다양한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 활동가 코디네이터도 계신데 이분들도 또
두 분도 여자분이시고요. 또 다행히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도 오늘 나와 계시지만 경상남도에서 대학마을 그 홀라보 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돈으로 좀 협력할 수 있던, 인력으로 협력할 수 있던, 아이디어로 협력할 수 있던, 기술로 할 수 있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저희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가 함께 전략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그래 천지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벽화면 그림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 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재질의 어떤 구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다양한 주제를 던져주니까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그런 문제들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정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벽을 긁어내고 여기다가 이분들이 꼭 하고 싶은 역사나 문화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한 파트는 그림을 그리고 직접 주민들과 같이 한 파트는 벽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구조물을 만듭시다. 구조물도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진을 붙이거나 할 때에 그 사진이나 그 그림은 그 시와는 직접 주민이 그립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 2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거의 10개월이 걸려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리빙랩은 기다립니다. 리빙랩은 눈물이다. 리빙랩은 꼬실라제이션이다. 네, 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리빙랩은 인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달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주민들을 만나면 달라지고 이런 일들, 때로는 페인트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페인트 모자란데요 좀 도와주실 분 했더니 또 그 옆에 계시는 또 페인트 업체에서 페인트 대줄게 얼마가 필요하노 페인트를 또 후원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 멋집니까? 자, 이 캘리그라피는 경남대학교 출신의 또 캘리그라퍼가 있습니다. 강병호 대표님이라고요. 카리타스 싱킹 운영하고 계시는 그 강 대표님이 우리나라의 캘리그라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던데요. 또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제가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면 됩니까? 보내십시오. 그래서 글을 많이 보냈어요. 다 써주셨어요. 직접 그 친필로 캘리그라피를 해주셔갖고 이걸 가지고 또 그 벽을 쫙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멋지게 만들었으면 이게 이 벽이 또 오래도록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전략을 짰습니다. 이 골목이 다음에 꼭 한번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데요. 이 골목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면 이 골목에 있는 이 사진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가지고 붙여놓고 끝내지 말고 여기다가 이 바로 옆에 마산문학관이 있는데요. 문학관 옆 미술관이라고 해서 오픈 갤러리라고 붙이고 이 갤러리는 주민이면 누구나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림을 갖다 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기획회의를 하자. 그런 다음에 이 갤러리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이나 뭐 그림을 거기다 전시할 수 있는 오픈 갤러리를 만들자. 그리고 이건 누가 담당할래? 이렇게 담당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 옆에 복도에 이제 그 골목이 지저분하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멤버들이 청소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짜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 번째 얘기는요, 주민화합을 위한 내도 명품마을 노래 만들기인데요. 환경부가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그 마을 20가구 이하 되는 소규모 마을 중에서 마을을 정말 사랑하고 국립공원으로 멋지게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는 마을들을 공모를 한 다음에 명품 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을 줍니다. 이게 전국에 17개의 명품 마을이 있습니다. 통영과 그리고 거제도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살고 있는 3개의 마을이 명품 마을로 선정됐는데요. 그 중에 거제도에 있는 내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전체 주민이 지역 주민이 15명 내외입니다. 전 주민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름다운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이주하려고 하는 목적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또 다음 세대들이 밖에 무태 살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과 원주민들과의 화합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세대 간의 좀 화합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안에 있는 잠재적인 주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다가 그 주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분들 중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춤도 좀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을의 자원이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이걸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름하여 내도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함께 전략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내도 마을 주민도 나중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시고요. 마을 활동가 코디네이터도 이분도 여자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 정말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냥 가자마자 얼싸부둥 껴안고 울기부터 시작하면서 언니 반가워요.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언니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또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면 무조건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이런 관계지향적인 또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리빙랩을 할 때는 유용하게 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넓게는 아까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투입된 코디네이터신데 이분도 여자분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 같이 워크숍을 하고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할까, 그런 뇌도가를 만들자. 그럼 어떤 가사를 하면 좋겠냐? 가사 주민들이 다 쓴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럼 만들어 보자 한 다음에 그러면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누가 할까? 주민들이 하자. 그래서 이 다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직접 노래도 부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났더니 이분들이 노래를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배를 타는 선착장에 이 노래가 계속 이제 울립니다. 아마 여러분 내도 가보시면 아마 노래가 주민들이 직접 부른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계속해서 상시로 이제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EBS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나라의 한국기행이라고 아시죠? 한국기행 이제 작가님이 거기 촬영을 갔는데 아니 주민들이 자꾸 무슨 노래를 부른대요. 뭐 니도 내도 가자 노래를 자꾸 부른대요. 그래서 어르신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게 우리 내도 노래인데요. 이러시면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주민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따라 부르면서 이 음원을 좀 쓰고 싶은데 나중에 EBS에서 써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경남대 정은희 교수님 전화해보랬대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설명드렸더니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이런 내도가들이 다른 지역에도 뭐 주민 화합을 위한 뭔가 노래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채린 교수님이신데요. 문화콘텐츠학과의 국가축제 리브랜딩 리빙랩을 이번에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특히 마산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국화축제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있냐면 약간 나이든 축제, 어르신들이 가는 축제. 아니 축제 오는데 왜 다 등산복은 입고 오시는 거예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등산복 입고 축제 꽃인지 옷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사진 찍고 다 가시는. 근데 경남대학교 바로 앞에서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잘 가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축제를 분석한 다음에 특히 이 축제가 전국적으로 상도 많이 받은 축제인데 좀 이번에 리브랜딩을 해보자 하고 고민하면서 시의 담당 축제 계장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관계하는 기획자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팀을 짠 다음에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라고? 사실 국화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약간 우리에게 좀 조의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때가 마침 축제하는 기간이 할로윈 데이하고 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할로윈 데이를 같이 연계하는 국화축제를 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경남대학교 안에서 대회할 때는 우수상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팀이. 그런데 한 달 뒤에 창원시에서 대학생 정책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냈어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국가 축제를 기획하는 그 축제 계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번 축제에 넣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실행팀이 조직이 돼서 학생들이 직접 많지는 않지만 월 한 50만 원씩 실제 실행비를 받고 학생들이 축제 기획팀에 들어가서
축제를 함께 기획해서 얼마 전에 거의 한 10일 동안의 축제를 성료했는데 축제 제목 자체가 할로우 마산국가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프로그램의 3분의 1이 우리 학생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사례를 얘기하려면 너무 할 게 많지만 제가 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여성 리빙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과와 과제가 뭘까?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리빙랩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의 위치가 바뀌고요. 그들의 역할이 바뀐다. 과거에 우리는 객체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방관자였던 사람들이 협조자가 되고요. 민원 유발자가 오히려 민원 해결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관과 민이 주도했던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봤고, 탑다운 방식에서 이제는 버텀업 방식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이제 바텀업에 대해서 위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고정된 매뉴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과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든 함께 넓게 깊게 올해가 저희가 좀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델이지 이것이 정답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진행해가는 리빙랩의 뭔가의 그 방식들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성과 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나 또는 사회혁신 과제에 대한 높은 공감도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것이 많이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직면에 있는 시민과 이해 당사자에 대한 집중력 있는 관심과 애정. 그래서 언니 하는 순간에 눈물이 딱 한번 안아주는 순간에 가슴이 포근해지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성들 안에 있는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리빙랩 프로젝트 이후에도 끝났지만 이후에도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나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이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과제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3터나 1턴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리빙랩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 좀 이런 과제가 좀 생겼고요. 또 여성 리빙랩 참가자들의 또 참여 동기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한 좀 질적 연구를 좀 이제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벌써 2회에 리빙랩과 젠더라고 하는 포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질적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지역혁신 활동으로서 리빙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노성여 동남권 실험실 창업혁신단의 단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송 박사님과 정은희 교수님의 열강에 이어서 저는 낮은 목소리로, 낮은 자세로 저의 그냥 자그마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정은희 교수님 말씀처럼 저 오동동도 많이 들어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엄정과 박자가 일단 불안하고 춤을 준비할까 생각해봤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교직생활 20년에 네 같은 몸치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잘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여기 송 박사님께서 와 계신데 제가 제일 위에 1번에 보시면 리빙랩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잘해서 선도가 아니라 저희가 2018년 10월 25일이 기억이 납니다. 송 박사님과 송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때가 제 가슴에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리빙랩의 어떤 가슴 뛰는 순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께서 그때 한 5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학생이 12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키워드를 제가 120명한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새롭다,
재미있겠다, 신기하다,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었고 교수님들의 나온 얘기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송 박사님을 지칭하시기를 저분 리빙랩 전도사예요. 전도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많이 뛰었고 교수님들도 뭐 이런 게 있어? 정말 딱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장님이 그때 붙였던 이름이 저기 보시면 리빙랩 대학 혁신의 길을 찾다라고 하셨는데 총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리빙랩이란 자체를 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에 학생과 교수가 함께 모여서 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너무 좋아라 하셨고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왔다 가시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뛰니까 뭔 일을 벌려야 되는데 뭘 하지?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데 저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성 박사님의 사진을 다 찾아서 영상이란 영상은 다 들었는데 이 사람 경상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계속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교수님 저랑 같이 리빙랩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제가 학교 안에 급 없이 편지를 쫙 전자메일을 다 보냈는데 6분의 교수님이 저랑 같이 산학인력 교수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must be 리빙랩이라 붙여서 리빙랩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6분이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엄청 좋은 내용을 도출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교수님들 밑에 있는 학생들이 6팀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의 혁신 안에서 리빙랩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해서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짧게 리빙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연구 보고서도 또 하나 만들어고 또 과목을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시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전에 참여를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느끼고 학생들을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링크 사업단에서 이제 사업비를 약간씩 팀별로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 팀의 예시입니다. 저랑 같이 활동을 한 학생이기도 한데 기계공학과에 아주 똑똑한 친구의 학생인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급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고 학교 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 가는 오솔길이 너무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까지 발전을 하는 것들을 학생이 보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앞전판을 활용해서 기술이 붙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뭐 할 수 있긴 한데 한계가 약간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저기다가 뭔가를 왜 가로등을 설치 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시에 땅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책이나 행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일단 학생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수업 중에서 기존에 캡스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수업에 리빙랩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실제로 버스 기사 아저씨도 만나러 가보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버스가 왔을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했을 때 뒤에 오는 버스의 번호도 보이지 않고 달려갔다가 그 버스는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것 같지만 학생들이 저렇게 나가서 실제로 붙이고 번호편을 만들어서 발판을 깔고 해서 실제 TV에 뉴스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캡스톤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의 캡스톤 수업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리빙랩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실제 느꼈고 나가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막연한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술이 있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과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바깥에 나가서 조사도 하게 되고 테스트 베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제 골프채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골프채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항상 누가 제일 1번으로 시타를 했냐면 로봇이 시타를 많이 했었어요. 5,000번 정도 헤드를 내리쳐서 헤드가 깨지지 않으면 양산 스타트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거죠. 로봇은 절대로 빗맞거나 1차에 오차도 없는 그런 타구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시타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PJ 프로한테 저희가 시타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저희 채를 PJ 프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현수막을 버려지는 걸 가지고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저렇게 현수막을 어떻게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현수막 자체를 신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조금 예뻐진 단계고요. 그 전 단계는 진짜 스티로폼 위에다가 막 이렇게 왔어요. 동아리실에 갔는데 계속 새끼만 꼬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공부는 접었네, 이제 새끼만 계속 꼬아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계속 꼬았어요. 진짜 계속 꼬았어요. 근데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알고 이게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다 할 수 없다면 펀딩도 필요하고 기술 자문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나이키에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디벨로퍼를 붙이고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펀딩을 모아서 아래에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만든 적도 있는데 굳이 마우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기 위에 보시면 찰흙으로 자기가 먼저 만들고 싶은 마우스를 다 한번 만들고 나서 도장까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왜 마우스는 꼭 까만색 아니면 뭐 흰색이어야 돼, 노란색, 빨간색 다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달라지고 온갖 레인지를 만들면서도 처음부터 저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전자레인지는 있는데 왜 차갑게 하는 레인지는 없지? 뭐 이런 시발점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데 리빙랩을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아리를 하거나 캡스톤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재료랑 기술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리빙랩이라는 사례를 적용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더 많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나가보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학교 안에 교수님들끼리 연구회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교과에도 적용을 해봤고 비교과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대전대학교에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원래는 중국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동명대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그때 환경에 관련되는 내용을 부산과 대전을 동시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과 대학이 연합하는 활동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우리 동네 과학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살다가는 아기를 놓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엄마들이 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사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때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시민과학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때 되게 이 프롬 2가 애매한 겁니다. 시민과학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까지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지만 같이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게 나중에 뒤쪽에 약간 가시면 스스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아두이노로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중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 미세먼지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없어요라고 해서 브레이크단을 새로 만들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게요 하고 했는데 지속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물건들을 만들 때도 기존에 늘 대학이 더 전문가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했던 활동이 뭐였냐면 한때 이제 태풍이 많이 와서 수영구에 쓰레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바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저희가 뭐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나,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뭐였냐면 제대로 분리수거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돗자리처럼 만들어서 깔고 먹고 제발 줄만 당겨서 넣기만 넣어줘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밀락동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인터뷰하고 밤에 새벽에 가서 각자 돌아가면서 지켜보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지역사회 활동에서 이제 조금 큰 단위로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수영구가 스마트시티 실증을 하기 위한 리빙랩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실제 처음에 수영구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민 참여단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낮에 할 일 없이 거기 올까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시민이 없는 그런 실정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단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부터 퇴직하신 공무원, 그리고 횟집 사장님, 너무 빵집 사장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했고 70분 정도의 시민 참여단이 모였었고요. 매주차 교육을 할 때는 40명 정도의 인원은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리빙랩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한 번씩 활동을 할 때마다 조그만한 종이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오늘 활동하고 나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작성하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나이 드신 특히 남자 어른들께서 계속 그러다가 조를 짜놓으면 그 다음에 싸워서 또 다른 조로 가시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분란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수영구청장님도 그렇고 수영구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도 하지만 잘하시기도 하고 과제가 나갔는데 사진 촬영이랑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대부분 강안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들을 더 조사를 많이 해 오셨던 게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중에 전문가 랩과 연결을 해서 도출된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올해 수영구는 몇십억의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짧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심장 뛰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연구도 해보고 교과에도 적용해보고 또 비교과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나름 뭔가를 바깥에서 지역사회랑 함께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정원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항상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학생이 학기가 달라지면 또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시민 참여단으로 오셨던 분이 70분이신데 40명은 꾸준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쌓였는데 저분들의 저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한 번 교육받았던 사람이랑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랩에서 만났을 때 그럼 또 스타트 라인부터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이다 보니까 테스트베드로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학생
다양한 이 군집들이 사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성 박사님께서 처음 스타트할 때 말씀 주신 플랫폼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뭔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시작할 때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플랫폼이 있어서 데이터도 계속 쌓여 나가야 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할 때 좀 체계적이고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이 활동들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다가, 저 이제 사실 내가 삶 속에서 리빙랩을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코델타시티라는 주변에 아무 인프라가 없는 곳에 지금 리빙랩을 할 그런 사람을, 입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송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강재감 부총장이 말씀하시면서 든든하게 와 계신다고. 저도 집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시에서 선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만 된다면 그 리빙랩이 정말 제 삶 안에 들어와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또 다른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을 하실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배워서 우리 학교랑 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저희들에게 그 고민하게 하고 함께 성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던져주고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그런 리빙랩의 활동들을 더 증폭하고 또 격려하고 더 확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속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발제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신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8분인데요. 정확하게 한 15분 정도 잠깐 자리 정돈하는 시간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요. 저희 4시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